제가 요새 이제 라이브에 취미를 붙이고 있잖아요. 은둔형 시골 생활을 하다가 지금 라이브에 취미를 붙이고 있어요. 댓글 보는 것도 못했어요. 그냥 긋는 거지. 이렇게 점점 댓글도 봐지고, 댓글은 없지만 지금 올라오는 게 보지네요. 이렇게 보여지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 좋은 풍경을 보여주고 싶은데 과연 라이브를 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이제 또 요리를 못 해갖고 먹방을 할 수도 없어. 근데 생각하면 이렇게 텃밭에 있는 야채를 따서 부엌에 가서 요리를 하고 싶지만 텃밭도 없어. 요리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올라가면 다다르면 내가 살기 위해서 뭘 하게 되네요. 보여줄 건 없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의 일상을 공유하자. 그래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제가 기촌해서 고뇌하는, 이 기촌 생활을 해야 되나 떠나야 되나, 과연 여기서 먹고 살 게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고뇌하면서 걷는 길입니다. 저한테는 고뇌의 길이고 좀 멘탈이 괜찮으면 사색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멍 때리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산다는 게, 어디에서 산다는 게 뭐 중요할까? 뭐하고 사는 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아우 까치소리 오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의 2년을 고민했죠. 기촌생활이 올바른 선택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로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저의 확고한 의지는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랬나? 어디 유튜브에서 그랬나?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가 다 힘든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고향으로 가죠. 기촌을 하든 아파서 가든 은퇴를 해서 가든 고향으로 간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와 잘 돼서 집 짓고 떵떵거리면서 살거나 땅 사서 크게 농사 짓거나 그렇게 살 거면 고향으로 가는데, 특별히 보여줄 게 없으면 고향에 가면 안 된대. 부모님이 힘들다는 거지. 조금 과장해서 먹칠하는 자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고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경상남도 사람인데 전라북도로 왔어요.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아. 사람들이 뭐하고 지내냐고 하는데 그냥 지내요. 그냥 한 끼 밥 먹고. 5시 열정 감사합니다.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골에 앉아갖고 지금 아침부터 남들 출근하는 8시 40분에 이러고 이거 나온 사람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기촌 3년 차로, 정확히 26개월 차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촌은 약간 이런 거잖아요. 서울에서 또는 도시에서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땅 사서 이렇게 저거 벽돌집, 저런 집을 뭐라 그러죠? 벽돌집 짓고 벽난로 하고 바비큐 하면서 텃밭 가꾸면서 사는 걸 기농 기촌의 모시기로 보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판타지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없었던 건 뭐냐면 텃밭에 대한 판타지는 없어요. 왜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많이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해야 되고 텃밭도 힘들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면 그냥 차라리 돈 주고 사 먹는 게 낫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은 소박하다고 해야 될지 이렇게 비닐 깔고 이렇게 길가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잘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일은 내가 좀 처량했어. 야, 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젊은 나이에. 저 5학년이거든요. 이 젊은 나이에 기춘해가지고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좀 자학을 했죠. 근데 자학을 한 8개월 한 것 같아, 내려와서. 사람이 또 환경의 동물이고 또 살아온 그 습관이 있으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개발 열심히 유튜브 보고 책 읽고 하다 보니까 있는 현재에서 열심히 또 살아보자 뭐 이러면서 쿵쾅쿵쾅쿵쾅 하면서 어찌어찌 지금 멘탈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풍경만 보고 365일 살고 있는 제가 부끄럽진 않고 뭐 감사하다. 나에게 이런 시간과 풍경과 이런 공간이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했어요, 라이브를. 얼마 됐냐? 아직 10번도 안 했어요, 전화 라이브를. 오늘이 한 6번째나 7번째 될 거예요. 이렇게 집 밖으로 보여주겠다고 라이브를 켜고 나온 게 지금 한 6, 7번째고 아직 제 얼굴은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얼굴이 없고 이렇게 야외에서 저를 힐링해줬던 이 풍경만 아직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힘들다 보니까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더라. 사람이 힘들면 뭘 의지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예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서 스트레스 풀던 30대가 있었고, 여자들과 동성끼리 맛있는 거 먹방 먹으러 다니면서 그 삶의 도파민을 찾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돈으로 풀리는 게 여행을 가면서 즐거움과 일상의 그 이탈을 하면서 또 자신을 위로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게 다 해도 위로가 안 될 때는 제가 했던 게 명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를 갔었고, 그러니까 사람을 피해서 히말라야를 갔는데 그 자연이 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찾으려고 하지 말자, 약간 요런 거. 사람에 대한 상처를 사람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자. 예전에 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랑으로 받은 상처는 사랑으로 어찌해야 된다. 그 말도 맞을 수 있어. 또 사랑이 치유가 되잖아요. 최고죠 뭐. 근데 그럴 수 없다면 사람의 기대를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행에 돈을 엄청 썼죠. 제 인생에 가장 돈을 많이 쓴 건 여행인 것 같아요. 많이 먹어도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해도 한 3차? 마지막에 커피 한 잔까지 하고 오면 4차? 그래봤자 새벽 4시 밤새 먹고 밤새 수다 떨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던 게 또 수년 지나고, 여행의 돈 또 매년 수백씩 쓰고, 코로나가 왔죠. 30대 초반에 인도를 가서 사람이 약간 갱생이 되어 왔어. 그래서 명상도 하고 사막 투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아무튼 갱생이 됐어. 왜냐면 몇 개월 있었냐면, 그때도 살기 싫어서 간 데가 인도였어요. 그래서 몇 개월 있었냐면 6개월 있었어. 6개월인데 비자 연장해서 한 7개월쯤 있다 왔어요. 지금 20년 전에는 들어가면 6개월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 왔더니 대한민국이 달라 보이더라고. 나 헤어진 사람에 대한 아픔, 뭐 상처, 뭐 이런 거 온갖 게 다 좀 괜찮아졌어. 그래서 한국 와서 열심히 살았죠. 딱 40대가 되니까 10년 지났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죠. 40대가 됐어. 이거 돈을 벌어도, 직장생활 인정받아도, 맛있는 거 먹고 비싼 와인 먹고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그 또 허전함이 있어. 삶의 공허함. 이건 또 뭐지? 그러고 시작한 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라이브를 하면서 약간 순명상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기는 해요. 오늘 아직은 얼굴을 노출할 정도의 그 자신감은 없고, 얼굴에 대한 외모 자신감보다 내 삶을 보여줄 자신감이 없는 거죠. 약간 이 얼굴 보면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약간 행복한 표정을 지을 자신은 지금은 없고. 인도 얘기 댓글이 있어서 인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여행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처음에는 라이브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막 1시간 내내 여행 얘기만 했어. 사람이, 저는 제가 좀 여행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이
이 라이브 지금 제가 휴대폰 켜고 있는 거를 저 한 몇 달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코로나 이후로 경제적으로 요즘 다 힘들잖아요. 누가 비행기를 옛날처럼 놀러 갈 수는 없어. 내가 힘들고 외롭다고 여행을 갈 수는 없더라고. 그건 별개의 문제더라고. 그냥 일단 직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행 얘기로, 옛날 과거에 여행한 얘기로 약간 이렇게 토크 하면서 한 몇 달을 버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소통 라이브가 혼자 해야 되잖아요. 얼굴을 보여주든 얼굴을 안 보여주든 혼자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댓글이 없으면. 그래서 혼자 여행 얘기를 했더니 딱 세 번 했어요. 1시간씩 3번 하면 3시간이잖아요. 3시간 얘기하니까 내가 갔다 온 여행기가 다 끝나버렸어. 야, 한 3달은 해야 되는데 3번 하고 끝나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거 여행 이야기로는 라이브를 이어가지 못하겠다. 그런 거, 힐링 여행 이런 컨셉으로 완전히 궤도 수정을 했습니다. 인도가 44번째 방문 국가였어요. 제 인생 여권에서. 그래서 여행 좀 한 사람이라고 좀 잘난 척을 머리 끝까지 자만심이 올라온 상태에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This is India. 그런데 인도에 살아보니, 띄엄띄엄 얘기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인도에 살아보니 나의 그때 2002년 얘기예요. 2004년 얘기예요. 인도에 살아보니 한 달 숙박, 숙식,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자는 거가 100불 되더라고. 한 달 생활비가 100불 되더라고. 진짜 인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버텨져. 왜냐면 또 다른 행복이 있어. 6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냥 좋아서 버텼어요. 좋아서. 저는 배낭여행으로 배낭 하나 메고 자유여행으로 간 거고, 진짜 속죄여행을 자유여행으로 간 거고, 저는 지금 이 시골에서 이런 여행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과거 얘기는 가끔 할게요. 돌아가고 싶진 않으니까 그냥 꺼내는 거예요. 라이브 하면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꺼내는 거고,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 가면 6개월을 살 자신은 없어요. 유적지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처럼 볼만해요. 잘 꾸며놨고 가드 있고 맨날 누가 청소하고 있어서 깔끔해. 근데 유적지 들어가기까지 달라붙는 거지들, 그리고 화장실 한번 이용하면 기절하는 그 인프라가 사람을 미쳐버리게 하거든요. 델리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관광 갔다가 질려버린 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 좀 심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날 하루 더 잤어. 괜찮겠지 하고. 근데 뭐 델리에서도 그 정도인데 딴 데 델리 벗어나면 더 테러블하죠. 진짜 인도를, 바깥 세상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대단한 인내예요. 좋은 세상, 인도의 그 상위 10% 엘리트들 세상은 또 다른 어나더 월드고 어나더 레벨이고, 우리가 관광객으로 보는 데는 그냥 관광지고 그냥 골목이고 소시민이고 도로잖아요. 헬리콥터 타고 전세기 타고 안 다니는 한 그런 풍경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행사 대표가 본인 나름 50개국 60개국 여행했다고 인도를 착 골프 칠 겸 5스타에서 우아하게 인도 음식 먹을 겸 갔는데 3일 만에 10일짜리 여행을 중간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못 있겠다고. 그 로컬 그 사회를 눈으로 담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불편한 거지. 너무 시끄럽고 너무 매연이 많고 너무 거지가 많고 미쳐버리는 거지. 호텔 나오면 그냥 다 거지 세상처럼 보이니까. 1차 충격은 여행을 50개국을 하고 100개국을 하면 뭐해. 인도라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로컬 소사이어티를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여행자로서. 그리고 튕겨나간 거잖아. 그건 진정한 여행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그 여행을 그 추앙하는 그게 진정으로 무엇일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는 거, 우리 예쁜 모습들이 있잖아요. 인스타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여행일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러면 인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여행이 인스타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일몰과 아름다운 풍경과 이런 거면 인도는 못 가요. 못 가. 28일 동안 저는 나름 조금 유목 여행자라고 생각하고
좀 자만과 교만 속에 여행을 좀 했다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인도 가서 완전히 깨졌어. 28일 동안 나도 욕하고 있더라고. 아,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 약간 색감이 화려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스카프를 좋아하거든요. 스카프를 사러 시장에 갔어. 한국에 없는 색깔이 있어. 뭐 그걸 초록인데도 그냥 초록이 아니야. 은은한 연두색이 있으면서 어찌 염색을 했는지 중간중간 노란색이 섞여 있으면서 또 오렌지 쪽 계열로 보면 오렌지, 화려한 오렌지인데 중간중간 마젠터, 퍼플색이 섞이면서 굉장히 오묘한 색의 그 뭐가 많아. 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1불밖에 안 해. 1불도 안 해, 사실은. 루피로 계산하니까 몇백 원밖에 안 하는 그런 스카프 하며 막 진짜 미쳐가지고 막 사들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장기 체류하면서 빨래를 해보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빨면 그 주황색 스카프는 주황색이 다 빠져. 내 손을 물에 담그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빠져. 그래서 오, 진짜 제품에 카스트가 있구나, 아무거나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시장에서 난장에서 그냥 길에서 할머니가 파는 거 말고, 그게 할머니도 아니야, 다 남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은 다 집에서, 여인들은 다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나 봐. 시장 가면 전부 남자야. 시커먼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자 혼자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 어쨌든 샀는데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카프를 두르고 비도 안 오는 인도에서 어느 날 스콜 같은 비를 맞으면 나의 옷이 다 주황색으로 물이 다 빠져버려.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100불로 한 달을 살지만. 그래서 제가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 길거리에 앉아서 파는 스카프 말고 가게에 차려놓고 파는 스카프를 샀어. 그것도 이제 저렴한 것부터 사본 거죠. 뭐 색깔이야 다양하니까. 그랬더니 길거리에 앉은 스트릿 스카프가 물이 홀라당 다 빠진다면 가게에 있는 스카프는 조금 연하게 빠지더라고. 조금 연하게 빠졌어. 그래서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래도 월세를 내고 있는 가게의 스카프가 좀 낫구나. 근데 돈을 저축을 해야 되니까 은행을 갔더니, 여권을 들고 은행을 갔더니 은행에서 어카운트를 만들 수가 없대요. 야, 지금 우리나라 안 그렇죠? 외국인이 은행 가서 우리 어카운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때는 외국인이라 포린 패스포트로는 어카운트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 외국인은 계좌를 만들 수 없다는 거. 그러면 나 지금 1,000불을 지금 달러로 받았는데 그 어디에 갖고 있었겠어요? 나는 하루 1,000원 하는, 그 루피로 하면 한 진짜 한 100루피 안 하는 집에 사는데 1달러도 안 하는 방에 지금 장기 체류하고 있는데,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바르간저에서 그렇게 거지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1,000불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나를 덮치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카운트를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아, 제가 6개월을 살고 인도가 너무 좋아서 인도에 사실은 상주하려고 그랬어요. 예, 생활비 별로 안 들고 뭐 그러니까 인도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제가 생각했어요. 돈을 모아도, 돈을 벌어도 통장에 돈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여행 가면 다 복대 하잖아요. 복대. 제 복대에 3,000불까지 이제 쌓인 거야. 100불이면 사는 인도에서 20년 전에 3,000불이 쌓인 거야. 이제 배가 불룩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날씨가 덥잖아요. 배에 땀띠가 나는 거죠. 복대에. 복대를 풀면 현금이 밖으로 나오고, 복대를 하자니 땀띠가 나면서 배가 불룩해. 아, 이제는 한국을 떠날 때가, 아니죠, 인도를 떠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인도에서 저는 펀자비부터 사리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할 얘기 많은데 띄엄띄엄 할게요. 기차 연착 얘기하면 그것도 30분짜리죠. 근데 그것도 빼고 바라나시에 갔는데, 바라나시 기안 84 때문에 바라나시 물 먹는 거 난리 났잖아요. 저도 그 물 먹어요. 20년 전에 먹었어요. 바라나시에 앉아있는데 아침에 일출 보려고. 짜이가 맛있거든요. 인도는 한국의 밀크티하고 좀 달라. 그래서 짜이가 3루피였어 그때 바라나시에. 그래서 짜이 한 잔을 시키니까 바라나시에서 첫 경험, 바라나시 물을, 겐지스강 물을 떠서 물을 끓이더라고.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죠.
처음 갔던 바라나시는 그랬어요. 그 뒤로 한 5번 가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바라나시 물을 먹든 목욕을 하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근데 처음에 일출을 보러 갔는데 목을 축여야 되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 그래서 먹었어. 내가 뭐 인도 충격이 뭐 한두 번이냐? 그냥 받아들이자 그러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물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죠? 여행을 많이 하면 뭐가 바뀌냐면 이런 세상의 그 편견, 정보로부터 탈출하게 돼. 배탈 안 생겨요. 들이마셔도 배탈 안 생겨. 라고 저는 살아본 사람으로 6개월밖에 안 살았지만 생각해. 그래서 기안84가 마신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 물을 턱 떠서 끓이는 거예요. 삼루피인데 그래서 이 삼루피를 포기할까? 아씨 먹지 말까? 고민을 했지. 애가 끓이는 동안에. 그런데 아침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 폼나게 한잔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인도에서 많이 바뀐 거예요. 정수기 물 안 먹고 생수물 안 먹고 그냥 수돗물 먹고 수돗물에 밥하고. 그래서 바라나시에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에게 짜이를 끓여준 그 소년의 나이가 한 10 몇 살이야. 맨발로. 옷도 뭐 한 몇 달째 입고 있겠죠. 뭐 인도는 더우니까 옷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뭐 바라나시 물을 퍼기에 뭐 물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지켜봤어요. 뭐 촥촥촥 끓이더라고. 계피 넣고 걔네들 좀 다르게 끓여요. 뭐 걔네들 향 넣는 거 있어. 그냥 블랙티라 그래서 홍차만 넣지 않아. 막 이것저것 막 가루 넣어요. 인도는 그런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막 이것저것 집어넣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삼루피를 줬어. 뭐 끓여줬으니까 먹어야죠. 근데 애 행색을 보니까 바라나시 정도 겐지즈 강 옆에서 짜이를 끓일 정도면 걔는 최고의 목에 앉아서 하루에 수천 명의 오고 가는 바라나시 사람들을 상대로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내가 기대를 하면서 먹었어. 착착착 재료를 넣는 게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먹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바라나시 물 못 먹어 그런 거 없어. 앉아서 내리 3잔을 먹었어. 짜이만 먹어도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먹어보니까 지금도 아침 안 먹고 나왔지만 짜이에 뭘 집어넣는지 지금도 저는 모르지만 걔 한 잔 먹고 나면 배가 안 고파요. 그럼 일출을 보려면 새벽에 나가서 기다리는 30분 보는 거 끝나는 것까지 1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는데 배 고프거든요. 근데 짜이를 그렇게 딱 먹잖아요.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그래서 저는 짜이가 뭔가 영양이 있는 것 같아. 제 복대에는 3,000불이 있었잖아요. 3,000불. 그때 돈으로 그때는 달러가 1,000원 넘기 전이었어요. 940원, 800원, 8,900원 할 때였어요. 3,000불이 있는데 3루피짜리 짜이를 팔고 있는 소년을 보니까 1달러를 줬어. 팁으로 약간 선진국에서 1불 10불 팁 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얘가 너무 맛있게 하고 상글상글 웃으면서 얘가 그래가지고 1불을 줬어. 1불을 주니까 그때 한국어 할 줄 아는 그 로컬 가이드 인디언 델리 대학교 나온 인디언이 나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세요. 그냥 주려면 우표 주세요 이러더라고. 왜? 이랬더니 친구은행에 통장도 없고 신분증도 없어서 은행 가서 달러 바꿀 수도 없다. 쟤네들한테 달러는 그냥 신문지 조각이다. 그냥 쓸 수 있는 루피를 주세요. 달러 줘봤자 평생 돈 못 바꿉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허걱했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달러 안 뿌려요. 그냥 현지 돈 바꿔서 꼭 그거 줘요. 후진국에 갈수록 그래야죠. 그걸 또 하나 배웠고, 그 겐지저 강에서 밀려오는 허무가 있어. 이게 게스트하우스에 앉아가지고 이제 멍 때리고 손님들 보내고 손님들은 이제 델리로 기차 타고 가고 한국으로 갔겠죠. 그럼 저는 그냥 바라나시에 앉아가지고 한 며칠 더 쉬면서 다음 손님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팀 정도를 제가 받으면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떨어지지 않는 6개월 살기를 한 거죠. 뭐 떨어져 봤자 한 달에 100불이면 사는 삶이었지만 어쨌든 복대에 3,000불인 사람으로 바라나시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골목에 앉아 있어요. 그것도 아침에 이제 그 커리 앉아 있어요. 맞아요. 삶과 죽음.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 삶과 죽음의 얘기가 이 말이 되는 건가? 제가 원래 오후 5시 오후에 해 좀 떨어질 때 강강상길님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장미가 날라오는 거 보니까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하겠습니다. 뭐 좋아요는 안 날라오는데 지금 장미가 날라오고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얘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줘 보세요. 오늘 얘기는 또 이걸로 시작하네. 인도로 가네. 좋아요 눌러주셨네. 그래서 아침에 게스트하우스 나와갖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뭐 에어컨이 있어요, 뭐 슬리퍼가 있어요. 그냥 질질질 인도에서 산 쪼리라고 하는 그런 신발 끌고 이렇게 아침 식당에 가면 이제 짜이부터 시켜놓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그게 식당 주인, 우리로 말하면 레스토랑트 오너, 뭐 그래봤자 골목에 있는 테이블 한 2개 있는 사장이지만 물어봤어. 그나마 놀라운 게 인도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 그래서 이제 밥 먹는데 우리 뭐 한 15분이면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바라나시에 오랫동안 산 사람이야. 그 식당 위치로 보나 게스트하우스 인근으로 보나 얼마나 많은 바라나시 관광객과 그 죽음의 그 화장하러 오는 그 로컬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래서 내가 짜이를 마시면서 그냥 영어로 했던 말을 그냥 그때 추억으로 얘기할게요. 그때도 밥 먹고 있는데 옆으로 시체가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하루에 시체를 몇 구 정도 보냐고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맨날 앉아갖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손님으로 짜이 팔고 밥 파는 사람이 그분의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간 게 아침 10시쯤이었어요. 한 10시쯤에 밥 먹으러 가니까 늦잠 자고, 아저씨 어제 하루 여기 지나가는 그거 바디 죽은 사람 몇 명 봤어요? 이랬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트 좀 날려주세요. 네, 이제 요령을 좀 피워야겠다. 지금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 배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행을 가면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내가 진짜 인생에 대학교는 4년 다녔는데 영어 학원은 5년 다닌 보람을 인도에서 건졌어. 100명? 100명이라도 우리는 놀랄 일이죠. 아저씨가 이래서 최소 300개를 본대. 300구의 시체를 본다는 거예요. 어제도 한 뭐 450개 지나갔나? 오늘도 한 300개 예상된다 뭐 이러는 거예요. 매일 250개 이상의 시체가 지나가는 골목에 있는 바라나시 골목에 있는 그 가게에 그 아저씨는 한 50대로 보였어요. 그럼 본인도 20대부터 또는 10대부터 그 가게를 했으면 한 40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도 인구도 뭐 10몇억 하잖아요. 근데 바라나시 가면 죽는 사람이 하루에 수백 개가 지나가는데 골목이 뭐 거기뿐인가? 진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진짜 뭐 살기 싫다, 힘들다, 가슴이 아프다, 실현했다 이러고 인도 갔다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지. 하루에 300개가 매일 지나가면 감각이 있겠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아침을 먹고 겐지저 강으로 가서 그 짜이 소년을 또 만났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걔한테. 너는 여기서 짜이를 팔면서 굉장히 많은 그 시신과 화장터의 그 불꽃을 볼 텐데 너는 죽고 싶은 생각을 안 하냐? 이러고 물어봤어요. 10대 애한테. 그래도 내가 짜이를 매일 사 먹는 단골로서 그런 질문을 했지. 사실 지금 생각하면 10대한테 할 질문은 아니었어. 근데 인도는 그런 분위기야. 애들 다 그냥 삶과 죽음 사이에서 다 초월한 사람 같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짜이 마시면서. 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네? 그랬더니 걔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자, 하트 눌러주세요. 하트. 모든 인도인들이 철학자야. 철학자예요. 자, 하트 550이 되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행 유튜브 영상보다 재밌어요. 그려지죠. 대단한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키면 얼굴도 없는데 100명이 계시더라고. 걔가 이렇게 말해. 왜 죽고 싶니?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아름답다는 거야. 뷰티풀, 어메이징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거야. 야, 열몇 살애가 겐지스강 물떠서 3루피짜리 짜이를 만드는데 아름답고 행복하고 세상은 어메이징하다는데 복대에 3,000불을 가지고 있는 나는 너무 허무한 거죠. 삶이 공허하고.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죠. 걔 대답에. 지금도 울컥하네. 그래서 애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나? 아니 이렇게 맨발로 리어카도 안 해. 하면 이상한 거 하나 끌고 그래서 짜이를 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행복하다. 외국에서 나는 비행기까지 타고 온 사람이니까 그래도 돈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걔는 가이드 말에 의하면 평생 1달러를 만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 로컬의 삶을 사는데 진작 걔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겐지전 강에서 짜이만 파는 애가. 그래서 내가 그 델리 가이드한테 야, 니네가 카스트가 없다고 하지만 진짜 진정한 카스트는 존재하는 것 같다. 어떻게 3눈빛짜리 저거 팔아서 쟤 하루에 얼마 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걔네는 로컬의 삶을 알잖아. 하루 종일 팔아도 10불은 못 벌 걸 하더라고. 10불이면 만 원이거든요. 그때 환율로. 아니 새벽에 일출부터 일어나서 일몰까지 팔겠어. 밤에까지 팔겠지. 걔는 잠도 거기서 자는 거 아닌가 싶어. 그냥 천 하나 깔고. 근데 만 원도 못 번다는 거예요. 만 원도 못 버는 애가 세상이 아름답고 어메이징하고 뷰티풀 하다는데 내가 야 복대에 진짜 3,000불이 있어도 내가 진짜 얘네들이 살아있는 도인이구나, 철학자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 나한테 올라와 있는 그 많은 교만들, 돈에 대한 그런 물질적인 생각들이 인도 가서 굉장히 굿모닝 에브리바디 굿모닝 여행 유튜브 영상보다 즐겁고 재밌네요. 바라나시 풍경들이 눈에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아무런 영상도 없으면서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시니 대단합니다. 저 인도 얘기만 하면 진짜 라이브 키고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풀어보니까 소스가 떨어져 갖고 가끔 풀게요. 누가 오늘 인도 얘기를 해서 깨달은 남자님 계시죠? 인도를 가야 돼. 그들은 곁에 소중한 가족들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걔 그러고 열심히 살면 한 달에 뭐 진짜 얼마 버나가 궁금한 게 아니고 하루에 얼마 버나가 궁금했어. $10를 못 벌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돈의 일부를 진짜 기부하고 싶더라고. 근데 가이드가 달러로는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쟤네는 가져가도 쓸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환전해서 루피로 줘야 되는 거야. 와, 그럼 내가 호텔을 가야 되거든요. 그 환전소도 잘 없었어. 요새는 바라나시에 환전소 많을 것 같아. 우리나라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명동, 뭐 인사동 이러면서 환전소 있듯이 인도도 그때는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바라나시에 환전소 없었어요. 무조건 은행 가거나, 은행도 안 갔지. 그냥 호텔 로비에서, 호텔에서 환전을 했죠. 그래서 그냥 루피로 줘라. 달러 줘봤자 소용없다 그래갖고 제가 복대를 만지면서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정님 선물 감사합니다. 오늘 199까지 갔어. 인도가 이렇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그래도 또 도네이션을 하겠다고 진짜 내가 꾸질꾸질한 모습으로 호텔까지 가서 환전하는 정도로의 의지는 없었지. 부끄럽지만. 그래서 짜이만 연락에 먹었어. 바라나시 짜이, 겐지저강 짜이만 연락에 먹고 걔랑 매일 대화를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래서 걔 보고 이렇게 내가 글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다음에는 어디 가냐고 물었을 때 제가 다음으로 가는 데가 아무튼 지금은 생각 안 나요. 6개월 동안 있으니까 어디서 어디를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 보드가야를 간다고 보드가야를 보여주면 걔가 이러더라고. 네, 여기 전라북도 순창이에요. 하게 영어를 나랑 프리 토킹을 하고 있는데 스펠링을 못 읽더만요. 그래서 내가 또 놀랬지. 와, 영어를 못 읽는데 저렇게 대화를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또 물어봤지. 야, 니네는 ABC를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냐 그랬어. 그랬더니 델리 대학교의 똑똑한 가이드가 얘기해줬어요. 인도는 200년 이상 영국 지배를 받아서 거리의 거지도 영어는 말한다. 알아듣는다. 그런데 집은 주소 보고 못 찾아간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인도 여행 다닐 때 게스트하우스에서 체크인을 하잖아요. 허름한 게스트하우스 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1박에 가면 걔네들은, 우리나라는 미국 영향을 받아서 CNN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는 BBC를 틀어놨어요. BBC 영어 좀 어렵잖아요. 브리티시 영어. BBC를 틀어놨어. 게스트하우스 1층짜리 여인숙에 애들이 막 그걸 보면서 웃고 막 듣고 있어. 전 걔네들 다 그랬더니 글을, 적어도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을 받을 정도의 애들은 영어를 읽고 볼 줄 알아요. 쓸 줄 알아. 그런데
그 BBC 영어를 듣고 있는 외부에 있는 그런 소년들은 BBC 뉴스를 듣지만 쓸 줄은 몰라. 글을 보여주면 읽을 줄은 모르더라고. 그런 엄청난 영어는 진짜 삶의 서바이벌로 말할 줄 알고 대화가 돼야지 점수 잘 나오고 뭐 독해 뭐 영문법 뭐 이런 거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 그래서 제가 영어를 엄청 쉽게 문법 무시하고 막 해요. 가끔 어제도 외국인 들어와서 영어로 말했는데 아무 걱정 없이 던져버려. 그 인도처럼 툭 던져버려. 문법 이런 거 생각 안 해. 단어 알아들으면 돼.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좀 과감한 영어를 하는 편이에요. 그게 또 인도에서 배운 용기야. 그래서 그 소년이 내가 영어를 보여줬는데 못 읽더라고. 그래서 딱 느꼈죠. 아, 얘가 교육은 학교는 안 갔구나. 그래서 계속 말로 했어요. 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왜 죽고 싶니?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 그땐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았거든. 사실은 나 인도가 44번째 방문국가고 진짜 여행도 허무하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돈 벌어도 왜 버는지 몰라서 내가 죽으려고 인도 왔다. 죽으려고 인도 왔고 기왕 인도에서 죽으면 바라나시에서 화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애한테 읊었지. 걔한테 막 하루 종일 할 일도 없겠다 이러고 앉아가고 있듯이 앉아가고 그런 얘기를 했어. 바라나시에서 화장을 하는 것도 내 인생에 좋은 마무리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한 방 빵 맞았잖아. 인도에서 죽지 말래. 죽지 마세요. 외국인들 인도에서 죽으면 저희 머리 아파요. 복잡하대. 그냥 가면 한국에 가서 죽으세요. 이러더라고. 처치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지. 아니 인도에서 죽어봐. 그 외국인이 왜 죽었냐. 걔랑 접촉한 모든 사람 조사해야 되지. 막 피곤하다고 인도에서 죽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뭐 죽고 싶다는 얘기 하잖아요. 뭐 어디 가서 죽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틱톡 이런 얘기 하면 잘리는 거 아니야 계정? 아무튼 그래서 인도에서 그런 거 하지 마라. 피곤하다.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인도에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로컬한테 내가 이걸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오바가 아니고 더 심한 말. 잘난 뭔 거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 걔네들 일상을 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 가서 가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사고로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그게 저에게 인도 바라나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걔가 죽지 마라. 그리고 한 거 그거 하랑 두 번째는 왜 죽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막 그랬죠. 돈을 벌어도 별 뭐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여행을 뭐 수십 개국을 해도 뭐 이제 재미도 없고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걔가 그러더라고. 너는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인도에 오지 않았냐. 나는 평생 비행기를 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 소망은 이 돈을 짜이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인도 전역을 여행해보고 싶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걔의 꿈은 인도 전역을 가보는 거예요. 근데 짜이 팔아서 하루에 10불인데 그거 끌고 인도 횡단일 줄인지 종단일 줄 할 수도 없고 걔는 그냥 바라나시 겐지스강 옆에서 가족들과 짜이 팔고 일상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엄청난 그 겐지스강의 저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는 뭐 바라나시 겐지스강에 물 마시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뭐 발 담그고 뭐 손 씻는 거 빨래 하는 거까지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 충격은 이제 뭐 가게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또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그나마 관광객을 상대로 에어컨은 안 나오지 뭐 에어컨은 없지만 선풍기 나오는 카페에 들어가서 제가 인도에서 또 맛있게 먹은 커피가 네스카페예요. 네스카페. 짜이가 맛있고 네스카페가 맛있어요. 지금 한국어로 말하면 그 한 카페 라떼쯤 되는 맛이 나. 네스카페라 그래서 걔네들은 또 독특하게 타. 아무튼 그 겐지스강 물론 맛있게 그렇게 만드는지 그래서 네스카페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멀리서 100m에서 봐도 그때 제가 눈이 좋아서 시력이 1.5였을 때여가지고 멀리서 봐도 금발에 날씬한 언니가 슬리브 그러니까 원피스인데 끈 달린 슬리브를 입고 걸어오는 거예요. 뭐 바라나시 정도 되면 인도에서 약간 이미 옷 입은 스타일 자체가 걔도 인도에 흠뻑 취했는지 인도식으로 약간 집시 스타일로 입었어요.
아무튼 막 스카프 두르고 막 이렇게 치렁치렁 입고 어깨는 유로피언 스타일로 드러내놓고 새까맣게 선텐 잘 돼가지고 금발에 그러고 오는 거야. 아 역시 바라나시는 멋쟁이들이야. 약간 우리 홍대그리처럼 그런 스타일의 집시 스타일. 저 바르셀로나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집시 스타일의 여자애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지. 그래 그래도 여기가 바라나시인데 저 정도 젊은 애들 걸어 다녀야지 하고 가까이서 오는데 보니까 그 개똥 소똥 많은 그 골목에 맨발로 걸어오고 있는 거야. 맨발로. 저도 인도를 사랑하지만 맨발로 걷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봤더니 소똥 개똥 다 밟혀갖고 발가락 사이에 똥이 묻어 있어. 근데 막 웃으면서 맨발로 그 골목을 가고 있더라고. 근데 엄청 충격을 받았어. 이야 나의 인도 여행은 잘못하고 있었구나. 바라나시 개똥 소똥 있는 여기에 맨발로 진정하게 그 똥을 밟을 수 있어야 진짜 인도 여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신발을 벗지 못했어요. 네, 그 똥을 밟으면서 걷지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겐지저강 물까지는 마시겠는데 그거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녀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를 그때는 지나쳤고 걔네들 한번 겐지저강 바라나시 들어오면 걔네들 거의 한 달 있거나 기본 10일씩 있거든요. 자주 걔를 봤어요. 골목에서 뭐 골목 다 뻔하니까 자주 걔를 봤어. 계속 맨발로 다니더라고. 그래갖고 말도 못 걸고 완전히 깨갱했지. 그래서 내가 한 번 딱 말 걸었어. 뭐라고 말 걸었냐면 너 인도에 나는 그때가 한 3개월쯤 됐을 때예요. 그리고 바라나시는 한 5번째쯤 갔을 때야. 3개월쯤 됐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너 인도에 지금 얼마나 있었니라고 질문을 했어요. 저렇게 맨발로 다닐 정도면 얼마나 있었을까 그게 궁금했어. 자 하트가 1.1K인데 이제 22~23살로 보여. 집시 스타일로 그렇게 20대 유로피언 여자 알죠? 몸매 좋고 머리 금발이고 선텐까지 해서 이목구비 또렷하고 근데 맨발로 다녀. 발가락에 소똥이 묻어 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네스카페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쫄아가지고 너 이제 얼마나 있으면 저렇게 다닐 수 있을까를 내가 궁금했어. 근데 궁금한 것도 못 참잖아. 1.3K가 됐네요. 얼마나 다녔냐. 걔가 몇 달이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있으면 바라나시에서 맨발로 다닐 수 있을까요? 소똥 밟으면서. 그래서 2달 됐대. 2달. 2달 됐다는 건 나보다 안 된 거잖아요. 난 3달인 사람이고 그냥 2달 됐는데 맨발로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그 다음 물어본 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어. 도대체 유럽 어디서 온 소녀가 이렇게 여행을 즐기고 있을까?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님들이 생각하는 그녀의 탄출이는 어디였을까요? Germany, 독일에서 왔더라. 독일 여자들 여행하는 스타일 장난 아니거든요. 이제 독일 여자 얘기 전에 알래스카에서 만난 얘기 했죠. 캐나다에서 히치하이크로 10일 만에 알래스카로 넘어왔어. 저는 비행기 타고 1시간 만에 갔는데 히치하이크로 10일 만에 넘어온 그녀도 25살 독일 여자였어. 인도에서 맨발로 다니고 있는 바라나시 골목에서 소똥 밟으면서 맨발로 다니고 있는 그녀도 독일 여자였어. 독일은 진짜 대단해. 그래서 내가 깨갱하고 저는 얼굴 없는 그 가이는 아니고 이 형은 아니고 아이여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많고 방구석에서 조명 켜고 차려놓고 세수는 하기 싫고 그래서 지금 시골길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이게 쭈그리고 돈 쓰면서 전 세계 여행하던 애가 여 들어와 있으니까 뭐하냐 이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인도라 생각하고 잘 살고 있다 그랬죠. 아무튼 그래서 독일이라고 해서 깨갱했어. 100% 퓨어예요. 퓨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서 조용히 예 하고 have a good trip 하고 내가 헤어졌죠. 그리고 사막에서 만난 독일에 나는 다이나믹한 경험을 줬고 그리고 3,000불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3,000불을 복대에 차고 그 허무감에 5번째 갔을 때 이제 허무감이 왔어요. 현실적인 허무감이 와서 힘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먹고 살 또 내 뱃속에, 내 복대에 삼천불이 있으니까 인도에서 먹고는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감이 왔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기사 한번 봐서 디트로이트인가 어디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기사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2025년 기사예요.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디트로이트에서 그 자동차 사업이 유명하잖아요. 거기 갔을 때 내가 자동차 뮤지엄 가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아들한테 유언을 했대. 내 유산은 너가 가져가겠지만 일부는 이 시민들, 디트로이트 시민들한테 뿌려라 그랬나 봐요. 기사가 그래. 그래서 아들이 그 뿌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 아버지는 지금 뿌리는 거 나왔잖아요. 그렇게 뿌린 거야. 그거는 지금 최근 2, 3개월 전 뉴스고요. 나는 2004년도에 그 생각을 했어. 야, 짜이 파는 하루에 10,000원도 10달러도 못 버는 그 친구보다 내가 더 못하더라고. 멘탈이. 돈이 있으면 뭐해? 지금 무너져 있는데 막 죽고 싶고 뭐 돈도 벌기 싫고 막 이런 상태잖아요. 한국도 가기 싫고. 걔는 왜 죽고 싶냐고,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렇게 마당으로 나와서 그 고개를 이렇게 들면, 단무로 고개를 들면 겐지스강이 보였어요. 근데 거기서 뿌리면 앞집에 마당에 떨어지니까 안 되겠고, 그래서 겐지스강 가까이 가서 강에다 뿌려야겠다. 누구는 주워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한 3,000불 중에서 돌아가야 되는 비행기표는 있어야 되니까 한 100불만 뿌릴까 이런 생각을 했어. 100불은 종이가 들어. 근데 2%가 뭐냐면 가이드가 그 말을 했던 거지. 그 사람들 돈 주어봤자 은행에서 보지도 못한다. 그거는 쓰레기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줬거든, 가이드가. 돈을 그렇게 뿌리면 안 된대. 받아서 쓸 수도 없는 그 달러를 뭐하러 뿌리냐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위험하다.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랬어, 가이드가. 그래갖고 제가 뿌리지 않고, 뿌려도 도움이 안 되는 돈을 그 뿌리면 뭐 하겠어요. 디트로이트 뿌리면 주워서 그래도 콜라라도 사 먹지. 그래서 제가 그 3,000불의 복대에 돈을 들고 바라나시를 예정보다 일주일 일찍 체크아웃을 해서 델리로 왔죠. 그리고 주 열심히 살아왔어요. 코로나 때까지.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면서. 그리고 귀국한 한국이 2004년 5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귀국을 했죠. 겨울을 인도에서 나고 짜이 바라나시 겐지스강 짜이를 하루에 알았어. 엄청 열심히. 그래서 가끔 친구들한테 막,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도 인도 뭐 예전에는 왜 카페 이런 거 여행 카페 많았잖아요. 유럽 모임, 뭐 인도 모임, 뭐 하이킹, 트레킹, 뭐 자전거 이러면서 많았잖아요. 서울은 호흡에 쫓아다니면서 막 서로의 이런 토크, 저 지금 토크 1시간째 하고 있잖아요. 이런 토크로 이렇게 애프팅 하면서 그러고 몇 달을 지냈어요. 갈 수는 없으니. 그리고 그런 멘탈로 다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사동 같은 데 있는 짜이도 라시도 먹으러 가고, 짜이도 먹고, 한국에서 짜이라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밀크티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런 거 마시면서. 근데 겐지스강 물로 3루피짜리 짜이를 먹은 그때와 인사동에서 그때 6,000원이었어. 엄청 비싸. 다른 커피 3,000원 할 때 그 인도 그 시기는 6,000원, 9,000원 했거든요. 진짜 수십 배의 인플레이가 된 짜이와 라시를 먹는데 겐지스강 물로 한 것보다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이, 겐지스강 물 어떻게 먹어요? 배탈 나요 그러는데 배탈 안 났고, 그리고 한국에서 깨끗한 정수된 물로 짜이를 끓이고 라시를 만들어도 그 맛보다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2번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갔는데, 그 나중에는 그 집도 못 닫았더라고요. 생각 컨디셔닝이 된 인테리어 잘 된 카페에서 많은 상당의 비싼 인도 짜이와 커피를 마시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맛있지 않을까? 좋은 물과 좋은 환경에서 마시고 있는데. 근데 인도를 갔을 때 겐지스강 물로 산루피 주고 맨발로 다니는 소년이 타준 짜이도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 차이가 뭘까?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죠. 그래서 뭐 내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체유심조라고 마음이다. 내 마음에서 저건 불결해, 배탈나, 다쳐 하면 다치는 거고, 이건 아름다운 성수야, 깨끗해 하고 gen지지국 말을 마시면 그건 성수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의 중요함을 생각하고 있어요. 인도가 그걸 나한테 가르쳐 줬어. 그래서 죽어도 한국에 가서 죽어라, 남의 나라에 민폐를 끼치지 마라 이거잖아. 돈을 뿌리고 싶어도 주어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바라나시는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래도 짜이가 잘 팔린대. 오지, 인도의 오지에 가면 애들이 학교 가고 싶어도 학교가 없다. 그래서 천막 쳐놓고 공부를 한대. 그런데 뭘 쓰고 싶어도 볼펜이 없다, 종이가 없다는 거죠. 아니 살 돈이 없잖아, 종이랑 볼펜. 그래서 거기에 차라리 문구를 보내라, 돈을 줄 생각을 하지 말고 문구를 보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여행 버전은 비하르주에 갔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라이브 하면서 올 여름은 모기에 안 물렸어요 이 말을 했어요. 왜냐면 맨날 이렇게 깨끗하고 연막을 이렇게 오토바이가 뿌리고 다니니까 모기에 안 물렸어. 그리고 어제 저녁에 모기 5방 물렸어. 그래서 입이 방정을 들면 안 돼. 겸손하게 살아야 돼. 어제 모기가 미친 듯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5방 물고 갔어. 여기 20년 전까지만 해도 절에 3,000배하고 1박 2일 참선 수행하고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참선 수행을 3박 4일 하러 이제 아는 사찰에 갔는데, 그 사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죽고 싶다, 살기 싫다, 되는 일도 없다, 힘들다 이럴 때 뭐 템플스테이를 하든, 그때는 템플스테이 이런 말도 없었을 때야. 참선 수행하러 절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일도 하기 싫고 먼 여행을 해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만족이 안 되니까, 사람이 제 생각은 그래요. 30개국 정도 넘어가면 여행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몇 개국 세는 것도 별 의미 없고 그 동네가 그 동네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누군가의 댓글처럼 한국이 제일 좋다고 하던데요. 한국 국내 여행도 좋은 데 많은데요. 그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창에 와보니까 지나간 나의 해외여행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사람들과의 경험만 남아있지, 그 사진, 그 CD에 구워져 있고 뭐 아직 필름에 인화도 안 한 필름이 진짜 수두룩하지만 굳이 인화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3박 4일 참선 수행을 하고, 이제 어디 가서 내 삶의 위로를 할까 그러고, 이제 그때가 사스 났을 때요. 홍콩에 사스 났을 때 아닌가? 사스 났을 때다. 그래서 일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한 달 살기를 하러 가야겠다의 수준을 넘어서 외국에 한번 살다 와야겠다. 도저히 한국에 답이 없다. 도저히 못 버티겠다. 재미없다. 이러면서 연살이를 하러 어디를 정했냐면, 저는 유럽 중에서도 좀 스페인이 저랑 코드가 맞더라고요. 음식도 좀 맞고.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야지 그러고 항공권을 예약해놓고, 마지막으로 그때는 마지막이라고 10일 수행을 들어간 것 같아. 절에 10일 수행을 하고 마지막 날 그 주지스님이 그래 수행 잘 했냐고 하면서, 그래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몇 살이에요? 이러고 묻더라고요. 나이를 물어보시니까 저 5학년입니다. 댓글에는 충실해야죠. 그래서 스페인 가려고 합니다. 가서 지수처럼 좀 살아보고 좀 재충전을 해서 오겠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불자가 부처님 성지순례는 해야지, 인도로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인도요? 인도는 계획이 없는데 그랬어요. 인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10일 수행을 가본 곳이고 여러 번, 인도는 안 가봤는데 차라리 인도를 갈까 하고 간 게 그 인도예요. 그래서 네팔의 룸비니부터, 제가 처음 간 거는 83일 동안에 인도 성지순례를 했죠. 8대 성지인가 그럴 거예요. 83일이 걸리더라고. 근데 너무 좋았던 거지, 이런 경험 속에서.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와서 짐 싸들고 인도를 가서 7개월을 살다 온 거예요. 세월을 거꾸로 그냥 타임라인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어찌어찌 하고 허무하고
술 먹어도 재미없고 연애해도 재미없고. 그래서 스페인에 가려고 했는데 인도로 가라 그래서 인도로 갔어. 성지순례를 다 했어. 너무 좋아. 물론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욕하면서 다녔지만 정신 차리니까 좋아졌어. 그래서 한국에 와서 싹 정리하고 인도를 가서 살아야지 하고 갔는데 아까처럼 통장도 만들 수 없고 뭐 살 수가 없어요. 외국 여자는 인도에서. 그래서 그 바라나시 소년의 이야기처럼 죽으려면 니네 나라 가서 죽어라. 민폐를 끼치지 마라. 돈을 그렇게 뿌리지 마라. 미친 짓이다. 크레이지 걸 이렇게 표현했어. Are you crazy? 막 이래서 나보고 너 미쳤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미친 소리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귀국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에 감사하면서 대신에 인도에서 나에게 준 게 명상이었어요. 명상.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먹고 사느라 한국에 와서 바빠서 그래도 놓지 않고 있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힐링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저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됐고 인도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깨달은 남자님의 그 초창기 댓글 난 이런 얘기 내가 이런 풍경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좋은 건가?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 부끄러운 거? 남의 나라 가서 이런 행패를 부린 건 부끄러운 얘기예요. 내 인생에 20년 전이긴 하지만 20년 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덜 쳐내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잖아요. 원래 남의 얘기는 다 재밌나? 자, 괜찮다. 부끄럽지 않다. 뭐 어차피 얼굴도 못 보니까 라이브 소통으로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 이런 랜덤을 좀 했었거든요. 누군가는 죽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긴데 지금 시작하면 그 3시간짜리라서 좀 참고 안 하고 무슨 얘기 하려다 말아. 왜 손으로 먹니? 라고 했을 때 그 똑똑한 델리 대학생의 그 대답하면 너무너무 배운 게 많아. 지금 180 몇 명이나 있어갖고 손 얘기는 해줄게요. 식사를 하는데 대리석으로 된 5스타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그 호텔의 식사가 얼마나 프리미엄급이겠어요. 그런데 가이드하고 기사 쪽 테이블을 보니까 그 호텔에서 비싼 그 비싼 접시의 기준이 뭘까요? 아무튼 나름 브랜드 있는 접시에서 음식이 나와서 먹고 있는데 얘네들이 손으로 먹고 있는 거야. 아니 대한민국 닥터들이 지금 델리 지금 호텔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테이블에 닥터들은 저쪽에서 먹고 있고 나는 이제 그 인도 가이드하고 기사하고 그 뭐 스태프들하고 밥을 테이블 따로 해서 먹고 있는데 손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통찰한다는 얘기가 좋네. 감사해요. 야, 얘네들이 아무리 인도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약간 포크와 나이프를 써서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갖고 내가 물어봤어. 아니 좀 손으로 안 해봤으니까 우리 홈스테이 하던 집도 다 손으로 먹어요. 젓가락 포크 쓰는 사람 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의사님들이 그 똑똑한 가이드가 델리 대학교 가이드가 손으로 먹는 걸 본 거지. 뭐 테이블에 같이 앉아 먹는 걸 본 거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차에서. 아니 왜 그 호텔에서 손으로 먹냐? 집에서는 가족들끼리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먹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영어로 물어봤을 거 아니야. 아니 대한민국의 초엘리트 의사님들이 5스타에서 세미나 하다가 손으로 먹는 그 인도 사람들을 보고 왜 이런 데서까지 손으로 먹냐? 깔끔하게 그냥 포크와 나이프로 먹지라고 했을 때 인도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좋아요. 인도 사람하고 말로 논쟁을 안 합니다. 너무 똑똑해. 잘했어. 야, 이런 명답은 지금 생각해도 명답이야.
대답이라 제가 지금 문장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호텔에 있는 식기로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호텔에 있는 식기는 누구나 쓰는 것이다. 누구나 같은 식기를 쓰고, 누구나 쓰고 또 쓰고 이렇게 공용이다. 그러나 내가 먹는 나의 음식을 내 손으로 먹는 거는 나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위생적이라고 그 가이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딱 듣고 나 허걱했죠. 우리는 어디 가나 수저를 사용하지만 이것이 같이 쓰는 불결한 공용이고, 내 손으로 먹는 게 깨끗하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니면 수저 들고 다녀야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저 세트를 들고 다녀야 나만 쓰는 거잖아요. 걔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내 입으로 가장 위생적인 내 손으로 내가 먹는데 누가 who cares? 누가 신경 쓰느냐? 나는 호텔에서 사용하는 식기 세트를 쓰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손으로 먹겠다.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똑똑한 이 친구들 진짜 내가 뭐 물어보면 기똥차게 대답해. 이 정도로 삶에 대해서 확고한 그 프라이드가, 손으로 먹어도 프라이드 있죠. 제드 메스트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그 전주 터미널 가서 터미널 근처에서 뭘 먹어야. 근데 네팔 힌디처럼 적힌, 하도 봤으니까 그 글자가 힌디인지는 알겠더라고. 약간 네팔 쪽 간판이 있어서 어머 나 인도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야 하고 문을 탁 열었어. 요즘 덥잖아요. 온도 34도 5도. 문을 딱 열었는데 조명도 불도 안 켜서, 대낮인데 불도 안 켜서 식당에, 어두운 칙칙한 식당에 시커먼 남자들, 네팔 사람이겠죠. 네팔 파키스탄 이런 친구들이겠죠. 시커먼 아들이 1인 1인 혼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 순간적으로 내가 손을 봤어. 이게 2주 전 일이에요. 전부 손으로 먹고 있는 거야. 걔네들이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왔지만 터미널 근처니까 무슨 노동을 하고 있겠죠. 공사장이나 뭐 이런데 손으로 먹고 있는 거야. 지네 네팔 식당에 가서. 근데 나는 이미 인도에서 그런 충격을 받았잖아요. 아니 왜 호텔에서 남들이 쓰던 수저 세트를 쓰냐. 나는 내 손으로 먹겠다 이거잖아. 걔네들 그 식당에서 손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내는 수저 안 쓰더라고. 대단해요, 대단해. 아무튼 그랬었고요. 뭐 알았지만 엄청난 공부가 됐어요. 제가 엄청난 공부가 됐어. 하나하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인도도 누군가는 죽잖아요. 평생 비행기를 못 타도 만족해하는 삶, 하루에 10,000원을 못 벌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삶에서 제가 엄청난 공부가 됐죠. 자, 여기가 거의 제가 여기까지 걸어와요.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거의 한 2.4km 정도 되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아무도 이렇게 주변에 없잖아요. 그래서 멍 때리면서 저의 힐링을 하는 곳입니다. 인도 겐지저강에서 힐링을 또 나왔는데 빗소리는 없고 날씨 죽입니다. 바람 불고 덥지도 않고. 제가 그 말 했죠. 너 거기서 뭐하냐 그랬을 때 인도라 생각하고 조용히 살고 있다 그러고 있는 저희 아름다운 전라북도 순창입니다. 인도 가면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은 인도를 가면 좋겠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가도 그냥 바뀌어. 안 바뀌면 인도에 못 살거든요. 그 사람처럼 3일 만에 그냥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돌아오거든. 바뀌면 살만해요. 겐지스강 강물도 마실 수 있어요. 안 바뀌면 못 사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회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저는 여행은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적응하느냐 도망가느냐. 그래서 적응을 선택했죠.
책을 읽을 수 있는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책도 집에서 읽으니까 5장을 읽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렇게 허벌판에 나와서 도서관에 가서 읽으면 2장도 읽기 힘들어.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게을러지는 나를 봐요. 힘들어. 그래서 나를 최악의 환경으로 지금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이 떼약볕에 책을 읽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다가 인도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으쌰으쌰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샤워하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갖고 차 타고 가는데 인도는 한번 차 타면 막 14시간 뭐 20시간 이렇게 가거든요. 화장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은 몰라 어떤지. 그때 서비스 에어리어 해갖고 휴게소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갖고 차가 가다가 진짜 이런데 이거보다 더 비포장도로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에 차가 서는 거야. 차가 고장난 줄 알았어. 차가 왜 여기 서지 허벌판에. 그때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 남자들은 서서 볼일 보고 우측으로 가고 여자들은 좌측으로 가서 앉아서 볼일 보더라고. 그게 화장실이었어요. 남녀가 알아서 나눠서 내리더라고. 딱 내리더니 남자는 오른쪽으로 서서 여자들은 왼쪽으로 앉아서 와 이거 적응해야 되는 거야? 라고 15초 동안 고민하다가 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볼일을 봐야 되잖아. 그래갖고 내 도대체 허벌판에 저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못할 것 같은데 싶은 거지. 근데 여자들이 어떻게 하나 봤어. 가리진 게 없잖아요. 가릴 게 없잖아. 그러면 엉덩이가 보이잖아. 드러내면. 그래서 어떻게 볼일 보냐 싶어서 또 내려가고 있어 봤더니 야 여기에 인도의 지혜가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싶네 끝낸 게. 인도가 옷이 사리로 돼 있잖아요. 막 둘둘둘 감았잖아요. 그 감은 거 풀면 거 2m 3m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볼일 볼 때 그걸 엉덩이를 가리더만 그 사리로 엉덩이를 가려요. 그 엉덩이가 안 보여. 여자들이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그래갖고 굿 아이디어 이러고 그때 이후로 저는 그때 스카프가 있었지. 인도는 스카프 없이 못 살거든요. 더워서 얼굴을 가려야 되니까 양산 쓰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짐이야. 그리고 그냥 스카프 얼굴 두르고 다녀요. 히잡 두르듯이. 그래서 내가 스카프를 펼쳐서 내 엉덩이를 가리고 볼일을 봤지. 그날 이후로 저가 인도에서 사모으기 시작한 수집품 1호가 스카프예요. 온갖 스카프는 항상 사고 다 갖고 다녀.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유용하게 쓰죠. 이것도 인도 장기 여행자의 지혜예요. 지금 이 허벌판에 여기 지금 나락 못 심어놓은 거거든요. 저 안에 들어가서 누면 좋겠지만 인도는 쌀농사 짓는 데가 아니잖아요. 다 사막 같은 맨땅에 엉덩이를 가릴 만한 식물이 없어. 가릴 수 있는 것보다 내 스카프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스카프를 엄청 많이 인도에서 물론 물 다 빠진 건 다 버리고 왔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를 살아도 뭘 하더라도 엄청 준비를 잘 챙겨요. 빠지지 않게 스카프 그래서 이제 벗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벗. 친구 뭐 이런 것보다 프렌드 이런 것보다 벗이라는 순우리말이죠. 벗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어제도 자다가 잠이 안 오시리고 지금 들고 있는 색깔봉 손도 시리고 그래서 언젠가는 실내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내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너무 잘해요. 감사해요. 주변 풍경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실내에서 뭘 했죠? 그래서 제 메뉴 A는 이런 식으로 힐링 산책이고 메뉴 B는 계곡으로 가고 이렇게 여행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9월에 제주도 갈 계획도 있고 이번 주에 햇빛이 맑으면 계곡으로 갈 생각도 있고 왜냐면 인도에서 계곡에서 명상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다름살라 이런 것도 산이잖아요. 겐지즈 강변에서 홀딱 벗고 구루들 요가 중에서도 높은 요기 단계의 스승들을 구루라고 하거든요. 구루들이 겐지즈 강변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것도 많이 봤어요. 평화롭죠. 저도 그러고 있고 싶죠.
그래서 너무 똑똑하세요. 모르니까. 왜냐면 제가 은둔형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도 안 만나고 조용히 있고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갖고 하도 얘기를 안 하고 한 26개월을 살았더니 그냥 입이 터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병이 안 날라고. 또 겐지스강 가서 뭐 백불을 뿌리는 이런 미친 소리 안 하고 좀 재밌게 살려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려고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명 이상이 들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코로나 때 내가 그래서 인도를 가고 싶은 거야. 또 멘탈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인도 친구한테 나 아무래도 이거 올해 이거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 코로나에 걸려 죽던 내가 미칠 것 같다. 나 인도를 가야겠다. 그랬더니 그 인도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간 데가 깨랄라주예요. 깨랄라주. 아유르베다로 유명한데. 내 깨랄라를 가야겠다. 가서 내 다시 명상하고 아유르베다로 좀 웰리스 건강을 좀 찾아서 내가 회복해서 와야겠다. 그랬더니 그 인도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 깨랄라주가 지금 인도에서 가장 많이 죽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하루에 막 25만 명씩 인도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깨랄라주가 가장 사망률이 높은 주다. 습하고 바닷가라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지 마라. 코로나가 좀 풀리면 와라. 그리고 지금까지 못 갔는데 이제는 돈이 없어서 못 가겠네. 그때는 그래도 꽁치놓은 돈이라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몇 년 동안 다 틀어먹고 버티고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지금 인도 가면 내가 얼마 있으면 인도에서 한 달 살 수 있네 그랬더니 한 200만 원은 들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인도에서 200만 원을 쓸 수 없다. 그때는 100불 썼잖아요. 200만 원을 쓰러 내가 못 가겠다 이러고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찾은 게 남의 나라 가지 말고 내가 사는 곳에서 그냥 인도에 살듯이 살아보자 라고 하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15분까지 한다 해놓고 여기는 뭐 댓글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집니다. 다만 같은 댓글이 없듯이 저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반복되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이야기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 전라북도 순창이 있고요. 오늘 아침 라이브 소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해요. Have a nice day.